네, 충치란 입안의 세균이 우리가 음식물을 먹은 다음에 그 음식물 잔사를 이용해서 세균도 대사를 하게 되는데, 대사를 하고 나서 산성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산성물질이 치아를 녹이는데 이 현상이 충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세균은 이 산성물질을 분비하여 잇몸도 안 좋게 하여서 치주병을 유발하게 되는데, 심한 경우 치아를 뽑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치아가 썩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아가 조금 썩었을 경우에는 간단히 떼어주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충치가 좀 더 진행됐을 경우는 심한 경우 크라운 등으로 전체적으로 치아를 씌워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치아를 발치해야 되는 경우는 우리가 잇몸병이라고 하는데, 보통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욱신욱신하거나 하여서 치아가 흔들려서 아프게 돼서 뽑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아는 어렸을 때 주로 많이 썩는데요. 이 원인은 치아가 처음 나면은 좀 약합니다. 치아는 시간이 지나면서 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실런트라고 하여서 치아 사이에 보면은 틈이 많은데, 그 틈을 갖다가 인공적으로 메꿔주시게 되면은 그 사이에 음식물이 덜 끼게 되어서 치아가 썩는 것을 예방하게 됩니다. 가끔씩 환자분들이 여쭤보곤 하시는데요. 치아는 시간이 지나면서 커지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신 뿌리가 자라거나 앞골이 성장하면서 전체적으로 커지긴 하지만, 치아 자체의 모양이나 크기는 처음 났을 때 그대로 계속 꾸준히 유지됩니다. 이것은 전리, 즉 유치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잇몸을 구성하는 것들 중에는 뼈가 있고요. 뼈 위에 얹혀져 있는 피부가 있습니다. 이 피부를 갖다가 치은이라고 하는데요. 치은에서 염증이 나면은 우리가 치은염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치은염이 더 아래로 침범해서 뼈까지 침범하는 것을 치주염이라고도 합니다. 흔한 말로 풍치라고도 하는데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은염, 치주염, 풍치 전부 다 잇몸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잇몸병의 원인은 세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균 덩어리들을 플라그라고 하는데요. 이 플라그들은 처음 치아에 있을 때는 양치질로도 쉽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플라그들이 돌처럼 단단하게지는데요. 이것을 치석이라고 합니다. 이 치석, 즉 세균 덩어리에서 독소가 분비되어서 잇몸에서 피가 나고 냄새가 나고 치아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러한 치석을 제거하는 것을 스케일링이라고 합니다. 잇몸 치료는 치아 사이에 있는 치석을 우선 깨끗이 제거해낸 다음에 남아있는 염증 조직들을 제거해내는 것입니다. 이 잇몸 치료에는 크게 보면은 치근 활택술과 치은 소파술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치근 활택술은 치석 제거 후에도 남아있는 안 좋은 물질들을 외과적으로 제거를 해서 평평하게 만들어져서 치석들이 잘 끼지 않게 해주는 것이고요. 치은 소파술은 염증이 남아있는 치은을 외과적으로 또한 제거해주는 술식입니다. 치근 활택술과 치은 소파술을 통하여 염증을 제거하여 구강 내에 있는 세균수를 줄임으로써 잇몸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잇몸병이라는 것은 딱딱해진 치석에서 나오는 안 좋은 물질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요. 이러한 치석이 약을 먹는다고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과 치근 활택술, 치은 소파술 등으로 잇몸 사이를 깨끗이 한 다음에 약을 드셔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스케일링을 받는다고 치아가 작아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치근 활택술이나 치은 소파술을 받는다고 하여 치아가 작아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잇몸 치료 후에 시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치석들이 떨어져 나가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이러한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도포하거나 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증상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스케일링 후 치아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데, 이 공간은 치간 칫솔 등으로 잘 닦아주는 것이 잇몸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치간 칫솔로 양치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국이나 치과에서 보시면은 치간 칫솔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작은 칫솔입니다. 일반적인 칫솔질을 하신 다음에요. 이렇게 조그만 치간 칫솔을 준비하신 다음에 치아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 사이에 치아와 잇몸 사이에 공간을 넣어서 앞뒤로 넣었다 뺐다 수회를 반복해 주십니다. 입안에 있는 공간은 모두 이런 치간 칫솔로 닦아 주시는 것이 잇몸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잇몸에 좋은 양치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양치 방법은 아래 위로 닦으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보시면은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닦습니다. 안쪽도 마찬가지고요. 씻는 면은 앞뒤로 닦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치아 사이에 끼는 음식물을 닦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칫솔 모가 치아 사이에 공간에 들어가게 넣습니다. 넣은 다음에 진동을 주시는 거죠. 진동을 준 다음에 털어내시면 치아 사이에 음식물을 제거하게 되어서 효과적인 양치법이 되게 됩니다.